꾸준히 부를 늘리는 거요. 혹시 뭐 검증된 공식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당주 투자를 이야기하시죠. 특히 배당금을 계속 늘려온 기업들. 이 기업들 성과가 좋았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지난 50년 데이터를 보니까 배당 성장주가 그렇지 않은 주식보다 연평균 총수익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유망한 배당주 목록을 쭉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부동산, 의료, 이 전혀 다른 세 개의 산업에서 수십 년간 배당 성장을 이뤄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의 DNA를 한번 분석해서 과연 지속 가능한 부의 공식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이게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라는 숫자 너머를 봐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숫자 넘어.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미래 성장과 주주 환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사용하는지 그 운영의 묘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공식 후보부터 한번 만나보죠.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의 강자, 브룩필드 리뉴어블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4% 수준인데 정말 놀라운 건요. 지난 14년 동안 매년 최소 5%씩 배당금을 올려왔다는 점이에요. 와, 14년 동안 매년 5%요? 네, 심지어 앞으로도 매년 5%에서 9%씩 배당을 늘리겠다고 아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 근거가 뭘까요? 그 자신감의 첫 번째 원천은요,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계약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한다고요? 네. 브록필드 리뉴어블의 현금 흐름은 대부분이 장기 고정요금 계약에서 나와요. 전기를 생산해서 팔 때 이미 몇 년, 길게는 십수년치 계약을 고정된 가격에 딱 맺어놓는 데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미래의 매출이 이미 장부상에 거의 확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서 전기 수요가 줄어도 계약된 만큼의 돈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거기다 더 똑똑한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오, 뭔데요? 이 계약들 대부분에 물가 상승과 연동된 요금 인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전기요금도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니까 실질적인 현금 흐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상 미래의 불확실성을 그냥 계약서 한 장으로 제거해버리는 셈입니다. 와, 정말 탄탄한데요? 그런데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만으로는 성장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배당을 매년 5% 이상 늘리려면 회사 자체도 그만큼 커져야 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자본 재활용이라는 기술이죠. 자본 재활용이요? 네, 브록필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발전소를요, 가치가 높아졌을 때 비싼 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막 성장하는 지역에 더 크고 새로운 발전소를 짓거나 아니면 유망한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잘 돌아가던 자산을 판다는 건데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뭐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파는 격일 수도 있잖아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브룩필드는 이걸 거의 예술의 경주로 끌어올렸어요. 그들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률이 둔화된 자산을 매각하고요. 그 자본을 성장률이 훨씬 높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겁니다. 일종의 금융적인 연금술이라고 할까요? 이 덕분에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뭐 금융적인 퍼페추얼 모션, 연구기관 같은 거네요. 오래된 프로젝트에서 나온 돈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씨앗이 되고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다시 다음 세대의 씨앗을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동력, 그러니까 장기 계약의 안정성과 자본 재활용을 통한 성장이 결합된 결과 이 회사는 미래의 운용자금, FFO라고 하는데요. 이 FFO가 연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보통 기업 실적 얘기할 땐 주당 순이익, 이 PS를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FFO라는 지표를 쓰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브록필드 같은 인프라 기업이나 뒤에 나올 리츠는요, 거대한 발전소나 건물 같은 설비 투자 때문에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실제로는 돈이 안 나갔는데 장부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순이익이 왜곡되기 쉽죠. FFO는 이런 비연금성 비용을 다시 더해서 실제로 사업에서 번 돈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훨씬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이 FFO가 꾸준히 늘어나야 배당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아, 이해됐습니다. FFO가 진짜 현금 창출 동력을 보여주는 지표군요.
자, 브룩필드의 공식은 미래의 시간을 장기 계약으로 묶고 자산을 끊임없이 재활용해 성장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브룩필드가 시간을 지배했다면 이번엔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업, 리얼티 인컴 이야기입니다. 네, 리얼티 인컴,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 회사죠. 매월 배당금을 줘서 월세 받는 회사라는 별명으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현재 수익률은 5.7%에 달하는데 이 회사의 기록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기록이란요, 1994년에 상장한 이후에 배당금을 무려 133번이나 올렸고요. 특히 최근 113분기 연속으로 인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거의 28년 넘게 단 한 분기도 쉬지 않고 배당을 늘려온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자연법칙 수준인데요. 그렇죠. 이 불가능해 보이는 꾸준함의 비결은 역설적으로 보수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벌어들인 조정 운용자금, 즉 AFFO의 약 75%만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건 동종업계의 다른 리츠 회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번 돈의 4분의 1을 항상 남겨둔다는 거군요. 보통 배당주라고 하면 번 돈을 최대한 많이 나눠주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덜 나눠주는 게 비결이라니 이거 흥미롭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남겨둔 25%가 매년 약 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잉여 현금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막대한 총알을 가지고 있다가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려움에 처한 다른 부동산들을 싼 값에 사들이는 거죠. 재무 건전성도 업계 최상위권이라 자금 조달 능력도 뛰어나고요. 리얼티 인컴의 진짜 교훈은 보수적인 운영이 가장 공격적인 성장 동력이다라는 역설이군요. 배당을 적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겨둔 현금이 복리의 마법을 일으켜서 누구보다 빠르게 우양자산을 사들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네요. 안전성을 방패 삼아서 성장을 사냥하는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사냥의 범위도 계속 넓히고 있어요. 최근에 투자한 14억 달러 중에 10억 달러는 미국이 아닌 유럽에 투자되었습니다. 미국보다 초기 현금 수익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유럽은 8%, 미국은 7%였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라스베가스 시티센터에 8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게임 산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를 끊임없이 발굴하는 능력이 이 회사의 미래배당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식을 찾아 떠나볼까요? 시간을 지배한 브룩필드, 공간을 지배한 리얼티 인컴에 이어서 이번엔 필수 기술을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의료기술 분야의 거인, 메드트로닉인데요. 이 회사의 기록은 앞선 두 회사를 그냥 압도합니다. 무려 48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왔어요. 반세기 동안 멈추지 않은 겁니다. 네, 이 장기적인 성과는 막대한 현금 창출 능력 덕분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영업활동으로 70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했고요. 각종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남는 잉여 현금 흐름만 5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남은 거죠. 7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나요? 주주들에게 아낌없이 환원했습니다. 배당금으로 36억 달러, 자사주 매입으로 27억 달러, 총 63억 달러를 썼습니다. 잠깐만요.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52억 달러였는데 주주환원에는 63억 달러를 썼다고요? 이건 번 돈보다 더 많이 썼다는 뜻 아닌가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갉아먹는 좀 위험한 신호처럼 들리는데요. 회사가 무리하는 건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메드트로닉의 진짜 강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주주환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아요. 지난 회계연도에만 연구개발, R&D에 27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주주환원과는 별개로요. 그러니까 주주환원하고 R&D 투자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현금 창출 능력 자체가 그냥 거대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심장박동기,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 같은 분야에서 메드트로닉의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이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보장하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보다 다시 차세대 기술에 투자해서 해자를 더 깊게 파는 겁니다. 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48년 배당 인상의 비밀이죠.
주주환원과 R&D는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인 셈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약 1%로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역풍으로 보이고요. 회사는 이런 어려움이 거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본격화되면 2027 회계연도에는 다시 높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7에서 9%대의 주당 순이익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침에도 장기적인 성장 공식은 굳건하다, 이런 자신감이죠. 자, 정말 흥미롭네요. 재생에너지, 부동산, 의료기술, 전혀 다른 세 분야의 기업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부의 공식을 추적해봤습니다. 브룩필드 리뉴어블, 리얼티 인컴, 그리고 매드트로닉.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기업들은 모두 견고한 해자를 통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미래 성장에 재투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해자. 네, 브룩필드의 해자는 장기 계약이었고 리얼티 인컴의 해자는 핵심 위치의 부동산, 그리고 매드트로닉의 해자는 대체 불가능한 의료 기술이었죠. 핵심은 단순히 현재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배당을 수십 년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과 재무 규율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을 늘릴 수 있었는지, 그 사업의 본질과 운영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투자 정보를 넘어선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종류의 강력한 해자를 봤습니다. 계약이라는 시간의 해자, 부동산이라는 공간의 해자, 그리고 기술이라는 지식의 해자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 중 어떤 종류의 해자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 해자는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파괴적 혁신,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와 같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낼